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전중엽 회장, 알리버TV 대표 조유임호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29일 오후 7시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과 관련하여 전국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그 정치적인 문제에 언급을 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이제 정치적 상황이 우리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제 경제와 관련되는 측면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8일 만에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날인 오늘 29일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28일 오후에 병원으로 후송됐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 투쟁을 하면서 여당인 민주당 보고 이제 말하자면 항의를 한 내용이 첫째 지소미아를 폐기하려는 걸 포기하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수법, 그 다음에 선거법 개혁, 여러 세 가지를 포기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소미아는 문재인 정부가 종료 몇 시간을 남겨놓고 말하자면 철회를 하는 바람에 일단 한 가지는 이제 황 대표의 투쟁 목표가 이제 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기업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인들로서는 전부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안도의 한숨을 서려내었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예컨대 이제 지소미아를 말하자면 종료를 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끊게 되면 미국하고도 이제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미국이 이제 결국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이 지소미아의 연장을 갖다가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미국의 주문을 동맹국의 주문을 거절하고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지소미아를 폐기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철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원자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최강의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안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제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투자해 머물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제품을 사주기 때문에 이제 번영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군사적 안전을 이제 걱정하고 믿지 않는 외국 자본들이 일시에 철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달러가 이제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내려앉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했는데 그나마도 이제 어떤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한시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말이죠.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언론들이 뭐 상당히 말하자면 부정적인 태도로 이제 보도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뭐 한 4, 5일 지나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태도가 나아졌지만은 처음에는 뭐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뭐 황제 단식이니 안 그러면 무슨 뭐 친일 단식이니 뭐 이렇게 가짜 단식이니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비판을 하고 비아냥거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 4일 지나고 실제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진짜 단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갑자기 이제 이게 뭐야 하는 식으로 이제 보는 시각들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이다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단식을 할 때는 뭐 20일 뭐 30일 이런 식으로 단식을 했는데 실제로 뭐 20일 30일 이게 단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말하자면 뒷구멍으로는 이제 음식물을 먹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들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진짜 물만 먹고 그냥 정말 진짜로 이제 단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8일 만에 완전히 다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강도 높게 이제 단식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이제 언론들이 취급했는 그걸 보면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했는데 그게 말이지 톱 기사로 안 나고 사면에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러면 황교안 단식을 갖다가 아주 말하자면 보잘것없이 이제 취급한다, 뭐 기사를 취급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래 이제 이 정도밖에 이제 언론들로부터 대접 못 받게 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자유한국당 나머지 스태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하고 이제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이나 또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단식을 하면 그 스태프들이 전부 다 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단식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아무도 같이 단식을 하는 사람이 없고 말하자면 주변에 뭐 스태프들도 없이 몇 명만 데리고 이렇게 썰썰이 단식하는 정도였으니까 실제 당내에 나머지 의원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협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려면 해라 뭐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센세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언론들로부터 이렇게 가짜 단식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져 가지고 그렇게 해도 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게 아니라고 이제 뭐 언론에 강력 항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언론들이 이제 이제 그게 될 건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든 비판하든 말든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투쟁을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언론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저거를 이제 반영해 주는 때문에 이렇다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황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 높게 단식 투쟁을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황제 단식이니 어쩌니 이제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이제 좀 태도가 달라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 총리도 오고 이제 말하자면
당대표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나아지긴 나아졌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지금 현재, 말하자면, 한기총, 정광훈 목사의 말을 빌리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제대로 아는 국회의원들이 없더라.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의 훌륭한 발전 전략을 옳게 이해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다 자격이 없다. 뭐 어쨌든 뭐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말하자면 이제 배지 한 번 더 다는 거야. 공천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에만 신경 쓰지 말이지, 이 투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자유한국당 놈들은 전부 다 제출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파들의 집회가 지금 정광훈 목사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정광훈 목사의 말하자면 주장이라든가 뭐 이런 걸 들어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우파들의 갈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말하자면 정광훈 목사 이야기를 빌리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나 자유한국당 당원들 중에 원희룡, 남경필, 김세연, 나경원, 오세훈, 유승민, 김무성 뭐 이런 분들이나 또 이제 정봉준 민주당 소속 전 의원 같은 분들은 다 이제 말하자면 전부 부자들의 아들이고 준재벌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아주 고급 정치가들의 후손들로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우파들의 어떤 말하자면 유복한 집 자제들이 실제로는 말하자면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가치, 기본 사상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질을 갖고 있나 하면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답시고 이제 감옥에 갔다 왔다 할 때 자기들은 뭐 고시 공부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 했는 세력들한테 굉장히 어떤 미안하고 죄의식 같은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채의식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좌파들,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이 했는 사람들 앞에 가면 그냥 오금을 못 펴고 쩔쩔매는 그런 이렇게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제 원진홍 같은 남경필 의원 같은 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때문에, 운동권 멤버들한테 사실 항상 죄의식을,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자기 아버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젖더미에서 세계 7등만한 나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금 공산주의하고 북한 공산주의하고 싸우면서 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를 세계 7등 가는 나라로 이제 발전시키는
공로가 얼마나 위대하다 하는 걸 모르고 이제 좌파들이 말하자면 우파들을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해난 게 말하자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자기 가치관들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좌파들의 논리에 끌려가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파들의 공통적인 결함이 맹점이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일부 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강남 좌좀이라고 그럽니다. 강남 좌좀. 그게 뭐 무슨 말이냐면 강남 좌빨들의 좀비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황교안이나 나경원도 이제 그 자유스럽지 못한데요. 예를 들어가 황교안 대표도 이번에 이제 강도 높게 이제 투쟁을 한번 했지만 사실 지난번에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상권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위임 받았을 때 그 권리를 갖다가 행사하지 못해 가지고 말하자면 좌파들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막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실제로 언론들이 그 황교안의 어떤 그 잘못이나 실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 그 황교안은 그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책임을 언젠가는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와 같은 아까 그 강남 자동들이라고 할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탄핵할 때 찬성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전부 다 그하고 비슷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황교안 그 당대표가 그 정도 이제 강도 높은 단식을 하고 말하자면 정신을 절명할 정도까지 이제 강도 높은 단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실정, 예를 들어서 뭐 지소미아 문제라든가 그 조국 문제라든가 또 울산 그 김기현 시장 선거 개입 문제라든가 뭐 이런 말할 여러 가지 그 실정들 들이 연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말하자면 그 지지율이 거의 뭐 별로 이제 안 빠지고 또 문재인 지지율이 빠졌다 해도 그게 자유한국당 지지율로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연결되는 것도 아닌 이유는 어디 있냐 하면 말하자면 그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전국 타겟책 중의 하나로 유승민을 갖다 영입하겠다 한다든가 뭐 이런 걸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좌빨들도 싫지만 또 말하자면 자유한국당도 싫다 뭐 이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인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그런 책임들이 전부 다 이제 자한당에 있다고 보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지난 4.3 선거 때가 이제 홍준표가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자면 건지게 놓으라고 이렇게 이제 그 공약을 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고 난 뒤에 홍준표 대표가 취한 자세, 즉 자기가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당 대표가 되고 그 후보가 되고 난 뒤에는 천냥인 줄 알았지만 박근혜를 뭐 향단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해버리고 자기는 뭐 굉장히 뭐 고상한 척 하면서 나는 거리 정치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인 태극기 세력을 갖다가 말하자면 양아치 시 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정치 그 선거는 이제 폭삭 망했다고 이제 일 떠있는 사람들은 보는데요. 그런 문제를 그런 측면에서 분석하는 자유한국당 사람들이나 정객들이나 말하자면 언론인이나 논평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황교안 대표도 지금 말하자면 정국을 운영해 나가는 스타일이 홍준표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면 이제 강남 좌좀들은 말이죠. 자기네들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중국과 북한의 정신적인 노예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정신적인 노예 상태는 이제 영가시에 감염된 말하자면 사마귀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마귀는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도 영가시가 신경물질을 발산해 가지고 사마귀의 뇌에 지령을 하면 사마귀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이제 육지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육지 이제 곤충인데 이 자기가 물에 들어가면 죽는 줄도 모르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 박근혜를 탄핵한 세력들은 거의 강남 좌dom과 같은 이제 정신 상태에 이제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지령이 하달되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없도록 제동을 걸고 온갖 말하자면 미사 여구와 핑계를 동원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좌파들하고 싸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강남 좌좀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강남 좌좀들을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우파들한테 강력한 영향력을 최고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로 보는데요. 정광훈 목사에게 김무성이를 척결하라, 또 이재호를 퇴출시키라 하는 이런 주문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말이죠. 만약에 김무성이를 퇴출시키면 김무성이 자기를 이제 추종하는 60-70명을 데리고 나갈 것이다. 그러되면 자유한국당은 망한다. 우파는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떨지만은 김무성을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정광훈 목사가 이제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그 판단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썩은 가지는 잘라내 버려야 되지. 그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게 아까워 가지고 조금만이라도 남겨놓으면 그 전체를 오염시켜 가지고 이제 다 이제 죽여버리거든요. 특히 암 같은 경우에 보면 말하자면 종양이 한 1mm만 되는 거가 보였다 하더라도 창자의 거의 3분의 1을 갖다가 잘라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에 미숙할 때는 그걸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잘라내는 걸 적게 잘라내려고 했기 때문에 2차, 3차 재감염해가지고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도록 됐는데, 요즘은 이제 그 속성을 알아가지고, 이제 뭐 1mm만 암이 발견되다 하더라도 창자의 3분의 1씩 잘라버리는 그런 건데, 이제 만약에 자유한국당 내에, 그런 어떤 의석수가 줄어지는 걸 갖다가 겁을 내가지고, 이거 잘라내고 무서이 나가면 60명을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우파들은 폭사가 망해버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자유한국당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번에 내년 4월 달에 선거를 해봤자 지난번 선거 때와 좀 더 다를 것 없다. 홍준표 했던 지난 6.3 선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고, 요번 이제 승리에 또 이제 선거에서 져버리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이제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는, 다시 말해서 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승리를 지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왼쪽으로 가려고 카던 게 이제 악셀레이터를 이제 지금 잠깐 이렇게 놓고 있는데 다시 재가동을 갖다가 악셀레이터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앞날은 말하자면 굉장히 암담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황교안이나 또 나경원 역시 이제 마찬가지면 좌종과 거의 비슷한 성격이나 노선이나 뭐 이런 어떤 입지적인 그걸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승민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만 이제 배짱이 맞아가지고 또 유승민을 갖다 영입하려고 그러고 김무서이를 갖다가 이제 자꾸 이제 안고 가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즉 말하자면 홍준표가 이미 한번 이제 해가지고 결과는 이제 처참한 참패가 드러났는데 똑같은 이제 방법으로 간락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영목구호라는 겁니다. 산에 가가지고 뭐 물고기를 찾는 거 또 마찬가지니까 이게 이제 홍준표가 한번 해봤는 그런 실패, 똑같은 노선을 가면서도 승리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이제 우파들의 장래가 암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 이제 거듭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말하자면 혁명을 해갖고, 자기가 이제, 혁명을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설령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 시스템 가지고는 이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없다. 그러니,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문제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자유한국당은 실제로 완전히 말하자면, 구려불능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권력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갖다가 이제, 180세나 되는 거대 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줬지만, 그걸 갖다가 못 지키고, 좌파들한테 이제 다 뺏기고, 자기네들 말하자면 최고의 지도자를 갖다가 감옥에 쳐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 실력 가지고 나라를 맡긴다 한들 공산주의자들한테 이제 뺏기는 거는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이 걱정하는 것도 사실 정말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이 멀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70년 동안 잿더미에서 세계 7대 이제 부자 나라로 만든 그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 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고, 다음에 두 번째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공산주의자를 척결하는 데에, 어느 정도 상당한 말하자면, 그걸 기본 잘 했다고 이제 보는데, 전두환 대통령부터 들어서 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3대 오면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데 대해 가지고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거세됐던 좌파들이 또 이제 고개를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정교독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학교에 침투해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을 갖다가 이제 길러내 가지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올 때까지 완전히 말하자면 천하의 말하자면 일당백이 되는 그런 이제 좌파 운동원들로 이제 길러졌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명박, 박근혜가 이 좌파에 대한 적당한 대책을 이제 전혀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집요하고 이제 교묘한 말하자면 진취전에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집권을 하고 삼권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빨개이라고 말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명실상부하게 이제 좌파들의 이제 좌파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됐네요. 여기에서 말하자면 만약 이런 상태로 이제 문재인 정권을 위시한 좌빨들하고 자유한국당을 맞붙어 가지고 싸우도록 방치를 해버리면 이제 공산화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에 이제 캄보디아는 국민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폴포트가 공산당 선언을 함으로써 국민들 30%를 이제 곤봉으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처참한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 이제 우파들로 봐서는 비극, 좌파들로 봐서는 이제 혁명이었겠죠. 거기에 가서 캄보디아의 내전의 지혜를 전수받고 싶다 하는 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뭐냐? 캄보디아처럼 그런 식으로 공산당 혁명을 해가지고 우파들을 갖다가 작살내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38선을 열고 김정은을 영입해가지고 공산화를 선언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자유한국당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더라도 전부 다 36개 주력당 놔버리지, 여기에 맞서가지고 싸울 수 있는,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은 거의 5손가락에도 안 된다고 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원사이드로 이제 공사가 돼버리는데, 딱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정광훈 목사가 이제 그 주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면, 아무리 공산주의자들이라도 좀 이제 주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총칼을 든 무장병력 앞에, 이길 수 있는 집단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세계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기독교를 이긴 정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공산당을 설령 선언한다 하더라도, 관철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한테 무너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지금, 문재인, 어떤 일파들은 그때 가서, 이제 죗값을 치우겠죠.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는 캄보디아나, 월남이 이제 공산화에 선언했지만, 월남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월남은 불교 국가고, 캄보디아도 불교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지만, 그 다른 두 나라가 갖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약 한 1200만 명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저항을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멋진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그 기독교 국가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공산주의를 결과적으로 말살시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나 문재인이 오판을 해가지고 공산혁명을 해가지고 남한을 점령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면 그자들의 생명은, 이제 이 지구상에서 말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공산주의자들이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다면 다 같이 비참해집니다. 그래, 어쨌건, 이런 어떤 위험천만한, 처절한 상황을 맞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신락 같은, 어떤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나 우파들의 어떤 그 저항정신, 이런 것들, 그 봉사정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망할 때가 철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천만입니다만은, 어쨌든, 한기총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민주혁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 동참과 기도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보는, 어떤 정치 논평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의, 우리 중소상공인협회 알리보 TV를, 지지 좀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입소문도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